이번 이야기는 비 오는 날 택시에 기이한 손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15년간 택시 운전을 해온 나름 스스로를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 택시기사입니다. 다른 택시기사들과 같이 다양한 승객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비가 내리는 1년에 딱 한 번뿐인 이날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기사님은 오래 운전하셨나 보네요. 운전이 되게 부드러워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장거리 승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거울로 슬쩍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늦은 밤, 빗소리와 차 안에서 들리는 클래식에 기분이 심란하고 적적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죠. 운전한 지 15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럼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으셨겠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10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러다 문득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그런 셈이죠. 택시기사라는 직종이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거다 보니까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을 태우곤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보기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특별한 손님을 태웁니다. 나는 룸미러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확한 날짜나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오늘처럼 비가 하늘에 오는 듯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태우는 손님이 있습니다. 어떤 손님인데요? 항상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성지를 말하는 손님입니다. 그제야 승객이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젊은 여성입니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대로변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죠. 몇 년 전 처음 그 아이를 태운 날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그날 나는 버스의 막차 시간도 지나서 한적한 길에서 손을 흔드는 한 여성을 보았다.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게 안쓰러워서 문을 열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XX동 XX번지요. 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우산도 없으신 것 같은데 비가 안 오는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산은 깜빡하고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택시를 놓칠까봐 여기서 기다렸어요. 아이의 표정은 비를 맞아서 그런지 창백했지만 추위에 떠는 것 같진 않아 보이곤 담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에 차 안에 구비해둔 수건을 건네면서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번 본 얼굴 같았어요. 그 후로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아이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 우연히 늦게 끝나 같은 시간에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후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난 단서를 조사하니 그 아이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은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이 일대에 해당 여성의 사진과 함께 뺑소니 차량을 찾는 현수막과 전단지가 있었지요. 처음에 나는 다른 미신들처럼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달으면 악귀가 될까봐 그 사실을 모른 척 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그 아이를 태우고는 늘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고 늘 비슷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 장사 잘 되세요? 오늘은 내가 내 유일한 심야 손님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성은 항상 웃으며 사진을 꺼내면서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쁜 지은이 내년에는 유치원에 들어가요. 너무 귀여워서 유치원 가면 사랑받겠죠? 사진 속에는 귀여운 아이와 부부가 행복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낼 것처럼 핸드백을 뒤지다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현찰을 건네고 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쩐지 자주 이용했던 것 같은 기억이 돼서였군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한 뒤 아이의 엄마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언제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대문을 통과해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출발했지요. 그런데 기사님,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승객이 호기심이 넘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 존재가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젊은 여성이 들어간 후 조금 지나 그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집안에서 뭔가 유령이 보이거나 나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냐고요. 뭐래요? 할머니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은 사이비를 믿지 않으니까 저리 가라고요. 그야 기사님이 할머니께 하는 말을 제반 사정없이 들으면 딱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 뒤편에 있는 택시를 보고선 제가 택시기사인 것을 눈치채셨는지 뭔가 애매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유령 같은 것은 못 봤는데 당신 택시가 매년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면서 말해줬어요. 지은이가 엄마를 찾으니 유령이 있다면 정말 오면 좋겠다고. 나는 승객을 흘낏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무도 다치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그럼 그 여성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아이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승객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잠시 곱씹어보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게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나는 룸미러를 바라보며 승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대로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아 보이는 여성분이 있네요. 승객이 놀라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젊은 여성이 택시를 보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고 다시 돌아와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손님, 저 여성분 힘들어 보이는데 태워도 될까요? 물론 당연히 손님 목적지로 먼저 간 이후에 저분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저 친구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 그냥 가면 뭔가 찜찜하니까요. 그리고 상대의 앞에 멈춰서자 그가 조수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영령동 XX 번지죠? 그 아이는 어떻게 알았냐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객은 처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곧이어 얼굴이 새하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단골 손님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